본인이 가슴에 멍울이 좀 지거나 좀 뭔가 만져진다. 그럼 유방암일 확률이 좀 많은 거죠, 원장님?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유방암에 대한 콘텐츠를 진행할 건데 이렇게 좀 잘생기신 원장님을 감사합니다. 한번 모시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오늘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원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방갑상선 외과 전문의 김현수라고 하고요. 강동구 명일역에 있는 SNU 서울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네, 네. 제가 아까 서두에 이렇게 가슴에 뭔가 만져지고 좀 멍울이 진다라는 표현이 맞죠? 네. 그러면 유방암 확률이 많다라는 거는 익히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유방암이란 도대체 뭔가요? 사람들 유방암은 많이 인지는 하고 있지만은 정확하게 유방암이라는 이런 단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병명을 좀 잘 모르실 것도 같아요. 네. 네. 유방암은 유방에서 생기는 암을 이제 유방암이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요. 네네. 유방에 있는 주로 유관에서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을 유방암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네. 요즘에는 여성암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남성분들 중에서도 유방암 전체 환자의 1% 정도에서는 남성 유방암으로 발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성들도 유방암이 네. 네. 저도 혹시 만져지는 거 있으세요? 저는 그쵸. 네. 남자들도 이제 만져지거나 그러면 꼭 유방암이 여성만 걸리는 병이 아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까 잠깐 국내 그 유방암 추이를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여성이 좀 많다. 네. 흔히들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성 환자가 월등하게 많겠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네. 전체 유방암 환자를 100명으로 본다면 그 중에 99명 정도가 여성분이 차지하고 있고요. 네. 1명 정도는 남성분이 이제 유방암 환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명수로 봤을 때는 1년에 약 1000명 조금 안 되는 정도로 남성 유방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검진의 발전에 의해서 많이 네. 좀 발견이 되지 않나 싶은데. 네,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그 건강검진에 유방 단순 촬영이 포함되어 있어서 네. 2년에 한 번씩은 40세 이상 여성에서는 건강검진으로 유방 단순 촬영을 하고 있고, 그 단순 촬영이 적용되고 나서부터는 여성 유방암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면 유방암 의심 증상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뭔가 만져진다 그러면 유방암이 네. 확률이 많다라고 하는데 좀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우선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만져지는 멍울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져지는 멍울 이외에도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유방 한쪽이 비대해진다든지 커진다든지, 아니면 팔 쪽이 조금 두꺼워진다든지. 이 팔 여기 네, 여기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유방암이랑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겨드랑이 쪽이 많이 아프고 붓는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전조 증상이라고 하죠. 초기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 유방암은 초기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드물지만 이제 통증, 찌릿찌릿한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피부가 두꺼워지고 오렌지 껍질처럼 되는 그런 증상이. 피부가? 네, 맞습니다. 가슴에 있는 피부가 조금 딱딱해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마 본인이 더 잘 알겠네요. 좀 뭔가 이상이 있다. 뭔가 좀 네. 아픈데 찌릿한데 아니면 분비물이 나온다는 등. 네, 그러면 본인이 더 잘 알 거니까 그때는 꼭 병원을 내원하는 게 네, 맞습니다. 좋다는 거죠. 네, 네. 그럼 네.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런 증상이 있으실 네. 때 병원을 내원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많이 진행된 상태보다는 빨리 조기 진단을 할 수 있어서 치료에 대한 예후도 좋은 편입니다. 그럼 병원에 진단을 하면은 어떻게 검사가 이루어지고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간략하게 좀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유방에 멍울이 만져진다든지 하는 증상으로 내원을 하시게 되면 총 3가지 단계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의료진이 신체 진찰을 해서 네. 어떤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유방 단순 촬영이나 유방 초음파 등을 통해서 어느 위치에 어떤 병변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흔한 초음파 저희가 생각하는 그 초음파 기기. 네, 맞습니다. 아, 네, 복부 초음파나 경동맥 초음파를 하듯이 유방 쪽에도 초음파를 통해서 병변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병변이 확인이 된다면
총조직 검사나 아니면 생검 등을 통해 가지고 조직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 처음에는 이렇게 가볍게 질환에 대한 유무를 판단을 하고 네. 뭔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생검, 네, 조직을 띄어내서 조직 검사를 한다는 네, 표현이 맞겠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조직 검사라는 이 표현이 생검을 한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네, 생검이라는 것은 이제 조직을 몸속에서 네. 바깥으로 떼어내서 네네네. 그것을 이제 현미경으로 보는 것을 이제 생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예전 과거에는 이제 피부를 절개를 통해 가지고 조직을 덜어내서 이제 조직 검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한테 미용적인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되고 흉터 같은 게 나오죠? 네, 맞습니다. 네. 흉터도 많이 남고 통증도 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네. 그렇지만 최근에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총 조직 검사라고 하는 조직 검사 방법이랑 네. 그리고 흔히 이제 맘모톰이라고 알고 계시는 맞아요. 네, 진공 보조 흡인 생검 방법이 이제 많이 도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 맘모톰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의료기기인 거죠? 네, 맘모톰은 이제 의료기기의 하나의 브랜드명이고요. 네네. 기자님 혹시 버버리 코트 아세요? 네, 버버리 알죠? 네. 그래서 버버리 코트라고 우리가 통칭 얘기를 하는 것이 트렌치 코트를 말을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트렌치 코트 대명사가 버버리.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맘모톰이라는 것도 이제 진공 흡인 생검 방식을 맘모톰이라는 브랜드가 처음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진공 흡인 생검을 맘모톰이라고 흔히 부르고 있고요. 네네네. 최근에는 그 맘모톰을 개발하신 이제 개발자분이 새로 개발한 바드의 앵코라는 기술이 새롭게 도입이 그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게 이제 앵코라는 제품. 네,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여기 옆에 앵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갖다 놓은 것도 네, 아니고. 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여기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앵코라는 네. 장비고, 여기 써 있네, 앵코. 네, 맞습니다. 그럼 앵코라는, 이게 네, 그 맘모톰을 만드신 분이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네, 맞습니다. 다시 만든 네. 제품이 앵코라는 제품입니다. 네. 왜냐면 이제 맘모톰이라는 거는 초기에 개발된 버전이니까요. 네. 앵코라는 거는 이제 새롭게 음. 기기도 많이 업그레이드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많이 업그레이드한 제품으로 알고 있고요. 네. 이 앵코 같은 경우는 특장점이 네. 칼날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한국인 여성분들은 치밀 유방이 되게 많습니다. 치밀 유방이 많다는 건 촘촘하다는. 네, 맞습니다. 조직들이 아무래도 성기기보다는 치밀하게 모여 있다는 거고요. 그런 치밀 유방 조직들에서 이렇게 조직 검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칼날이 그 치밀 유방에 특화되어 있는 앵코 같은 장비를 썼을 때는 아무래도 혈종이라든지 다른 부작용 없이 조직을 쉽게 잘 채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씀만 들었는데 이 수술은 아니고 시술인 거죠? 가볍게 할 수 있는. 네, 가볍다는 의미에서는 시술이 맞는데요. 네. 법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진공 흡인 그리고 유방 양성 종양 절제술이라 그래서 굉장히 기네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네. 이제 신의료가 통과된 기술인데요. 음, 법적으로는 어쨌든 수술로 들어갑니다. 그럼 시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들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시간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30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분 정도? 네. 그러면은 시술하고 나서 일상생활에 바로 복귀가 가능하다? 네, 가능합니다. 그럼 이게 기존,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기존 제품과 이 앵코라는 제품이 네. 차이가 조금 있는 건가요? 네. 시술 시간이나 이제 그런 회복 시간에 대해서? 네. 이제 앵코 같은 경우는 칼날이 아무래도 치밀 유방 조직에 맞게끔 잘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실정에 맞게 설계돼 있다? 네, 맞습니다. 네, 한국인 여성 가슴에 제일 맞게 개발이 되어 있어서 네네. 그 병변을 타겟팅하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맘모톰이나 다른 타사 제품보다는 용이한 장점이 있고요. 타겟팅이 쉽다 보니까 부작용도 적고 시술 시간도 짧게 걸리고 그러니까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아무래도 빠르겠죠. 그렇군요. 일단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뭔가 좀 더 나은 네, 소프트웨어적이나 하드웨어적으로 네, 괜찮겠죠.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유방 성형술, 확대술을 받으신 여성분들도 네. 이런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채취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절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방 확대 성형술을 받은 환자분의 경우에서도 특별히 나쁜 위치가 아니라면 이런 앵코 장비로 유방 양성 종양 절제술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보형물이 있는 상태에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아마 네. 이 콘텐츠는 내가 유방암을 진단을 받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이 유방 쪽에 문제가 있는
여성 또는 남성분들이 많이 볼 것 같은데 좀 그분들, 뭐 환우분들에게나 아니면 유방암 진단 받으신 분들에게 조금 좀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물론 뭐 기수마다 뭐 1기냐 2기냐 3기냐에 따라 달라겠지만은 그래도 검진의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좀 초음파의 발전에 의해서 좀 유방암 검진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아무래도 원장님께서 조금 한마디 해주시면은 네.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병원에 가슴에 멍울이 만져져서 내원하셨다가 유방암으로 실제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항상 제가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이제 유방암이라는 것이 다 우리가 극복이 돼서 넘어갈 수 있는 장애물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렇죠.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상황이라서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처음부터 좌절하거나 희망을 잃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그런 의미로 제가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진단과 치료 기술의 개발로 인해서 또 더 나은 치료법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또 물론 유방암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종류의 유방암도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아까 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의료진을 믿고 좀 잘 따라오면 좀 좋은 네. 예후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장님, 네, 제가 짤막하게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컨텐츠를 마감을 할 건데 혹시 조금 더 이렇게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하실 게 있나요? 우선은 아까 말에 이어서 제가 네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유방에 멍울이 만져진다든지 유두에 분비물이 난다든지 아니면 양쪽 유방의 사이즈가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상황에서 덜컥 겁이 나서 병원 내원하는 것조차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최악의 상황을 미리부터 걱정을 하시고 병원에 내원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유방암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랑 그리고 아까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진단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으로 내원하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시고 제대로 된 진단을 받으시는 것으로 첫 걸음을 한번 나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유방암이라는 게 진행 속도는 좀 빠른 편인가요? 아니면 유방암의 경우에도 이제 일률적으로 유방암은 진행 속도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딱 말씀드릴 수는 조금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어떤 유방암, 흔히는 이제 유방암을 그렇죠. 네 가지 단계로 나누기는 하는데 그 네 가지 종류 유방암 중에서 어떤 유방암에 진단이 되셨는지에 따라서 진행 속도가 빠르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 천천히 이제 발전하기도 하는 그런 식으로 조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과 검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는 거. 네, 맞습니다. 좋겠네요. 미리부터 겁먹지 마시고 내원하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콘텐츠 마무리할 건데 저희 끝인사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항상 모릅니다. 네, 제가 항상 저희 콘텐츠 끝까지 안 보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강하세요 이거거든요. 네, 하나 네. 둘 하면 건강하세요 이렇게 한마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건강하세요.